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언니 원성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는 좀 대화가 끝없이 소모적으로 느껴져. 지금 관계 안에 갈등 때문에 너무 지쳐가.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또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관계는 되게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나는 너무 지쳐가. 이럴 때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종이책을 쓰고 있는데요. 가제는 솔직과 정직 사이예요. 그 사이 에피소드들을 유튜브 쇼츠로 제가 지금 감정툰으로 올리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40대 중년 부부를 소설처럼 제가 가상으로 넣어놓고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심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짧게 서로 코멘트해 나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인데 제가 거기에도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수연이고 남편이 정민인데 아내는 워킹맘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게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돕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나한테 항상 약속을 안 지키고 항상 늦고 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비난을 하면 남편인 정민은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만 비난해? 그러면서 막 싸우고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상들 우리 많이 겪으시죠.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저와 저의 남편, 저의 사례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내담자들을 만날 때에도 많이 흔히 접하는 사례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갈등과 충돌은 나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는 서로를 더 나아가고 창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점점 더 소모적이고 지쳐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를 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관계 안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긍정 의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행동과 말 뒤에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 상대방을 해를 입히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생존을 위해서 또는 서로를 위한 긍정 의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이면을 잘 안 보죠. 이면을 안 보고 다 뭐만 봐요? 표층만 봐요. 너 왜 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노력하고 있다니까?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막 어때요? 싸움이 더 커지죠. 그 사람을 잠시 멈춰줘서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은 왜 잔소리만 하지? 왜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하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상사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그들의 긍정 의도, 그 밑에 마음, 심층 마음을 잘 안 봐요. 그냥 겉에 표면만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나의 긍정 의도는 뭐고 상대방의 긍정 의도는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드리는 트리거들이 있어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게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절대, 너는 너무 안 그래. 항상 이래. 너는 절대 이래. 너 모든 게 이래. 그러면서 일반화시키는 거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더 화가 폭발하거든요. 아까 수연에 의해서도 수연은 당신은 항상 늦어. 당신은 항상 나를 돕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나 도운 적도 있는데? 난 억울함이 몰라오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맞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항상 절대 이런 일반화를 시킬 때 잠시 멈춰서서 저 사람의 긍정 의도는 뭘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난 좀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너랑 나랑 그만큼 소중한 관계는 되잖아. 나 좀 인정해줘. 이러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각별하고 특별하지 않니? 이런 긍정 의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긍정 의도를 조금 깊게 느끼게 되면 아, 그래서 당신이 속상했구나. 내가 조금 당신을 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당신과의 약속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게. 나 너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너의 그런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이걸 언어로 표현해 주셔도 좋고, 어떤 상황이나 언어로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마음만 느끼셔도 내 태도와 에너지가 또 바뀌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이 진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전달해 주실 수 있죠. 내가 늦어서 미안해, 속상했구나. 근데 내가 당신을 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게.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과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서로 너는 왜 항상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상대를 더 비난하고 공격하느라고 저희가 힘이 쏟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요, 그냥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곡해버리는 거죠. 쟤는 나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나 봐. 쟤는 이제 나를 아내로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뭐 친구로서 사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는 거죠. 우리 주위에 예상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마음을 읽을 때에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긍정 의도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기를 원하는구나. 꼭 이런 긍정 의도만 있는 건 아니더라도 긍정 의도는 다양하겠지만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저 깊은 이면에는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확신을 갖고 싶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거에는 너가 나를 계속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너와의 관계가 오래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마음을 충분히 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데 태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은 저희가 안 먹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의 전달은 어떤 분위기가 그 다음에 무르익었을 때, 근데 내 태도가 바뀌면 어쨌든 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럴 때 내가 늦어서 또는 당신 일을 돕지 않아서 내가 당신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오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밑에 마음만 읽어줘도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를, 이런 함정, 저희가 어떤 마음 읽기의 함정에 빠지면 막 화가 나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비난이라는 함정에 빠지죠.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날카롭게 비난할 때 저희도 어때요? 불끈 올라오죠.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상대방이 막 나를 비난할 때에도 잠시 멈춰줘서 저 비난의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잠시 조금 긍정 의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되게 불안해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정말 어려워.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태야 라고 SOS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읽어주시면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막 비난을 퍼부을 때 같이 맞부딪히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면 좀 시간을 둘 수도 있고요.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을 좀 내비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좀 그 비난이 잦아들었을 때 당신이 되게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리가 풀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정 세 가지, 일반화의 그런 함정, 그리고 왜곡하는 마음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 그리고 막 비난해버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같이 반응하시기보다는 그럴 때 좀 긍정 의도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나를 지키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맞추면서 들어가는 힘듦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내가 상대방의 긍정 의도를 읽으실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서 있어야 되고 내 경계, 내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너무 지쳐 있어, 이럴 때에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어깨가 너무 굳어 있는지, 내 목 뒤가 뻣뻣한지, 내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지, 내가 맥이 하나도 없는지, 어떤 이러한 나의 상태를 어때요?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죠. 내 몸의 소리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우선하시는 건 나의 보호예요. 내 보호겠죠. 그리고 좀 솔직해질 용기도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너무 지금 상태가 과한 상태일 때면 좀 거리를 두시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시거나 조금 카페에 혼자 나가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대방 조금 괜찮은 상태라면 나 지금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든 상태라서 조금만 시간을 줘, 아니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라고 내 상태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한 내 긍정 의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진짜 뭘 바라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 건지, 아, 나는 좀 쉼이 필요하구나, 나는 좀 경계가 필요하거나, 나는 정말 존중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조정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나의 긍정 의도를 내가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솔직한 상태를 살펴보고 표현하는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나의 행동, 내 태도, 내 말, 상대방의 말에 긍정 의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나의 상태를 민감하게 솔직하게 감지하시고 보호하고 또 내가 잠시 멈춰서서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런 관계라던가 또는 대화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